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 전순옥입니다. 네, 오늘 지금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7년부터 2500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2007년부터 소송이 시작돼서 지금 오랜 지난한 소송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해고되신 분들은 거리에서 지금 해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16일 고법이 그 지정한 재판부에서 회계법인의 그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그 경영에 대한 그 보고서가 또 있어. 이게 뭐예요? 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서 정말 그 콜텍이 이 사람들을 해고할 이유가 회계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1월 10일 날 대법에서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콜텍에 해고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대법에서 이번에 그 감사 내용에서 지적한 대로 거기에 충실하게 좀 재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 대국민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드리면 박주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 변호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대전 충북지부 콜텍 지회장님, 이인근 금속노조 지회장님 오셨고요. 박종은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텍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규천 금속노조 인천지부 수석 부지부장님 오셨고요. 권명수 금속노조 인천지부 조직부장님도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전월인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회 부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님 같이 하셨고요. 김랑희 콜텍 공동행동 활동가도 이 자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실 분이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요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워낙 지금 많은 이슈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도 좀 정신이 없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리해고라는 문제가 이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질곡시키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 정리해고라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콜텍 같은 경우에 이제 정리해고를 당해서 콜텍 노동자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법정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 정리해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를 한 바 있습니다. 파기한 이유는 고등법원에서 이 콜텍 대전 공장 부분을 대전 공장만 보지 말고 전체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요건인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없었다고 고등법원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라 라는 이유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이 특수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정리해고 당시에 과연 정말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었나 없었나에 대해서 다시 특수감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전 공장을 별도로 보지 말고 이 콜텍 전체 차원에서 보라고 한 것 타당하다라고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대전 공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전 공장이 이제 손실을 입고 있지만 본사와 중국의 대령 공장까지 전부 포함한다면 이 기타
기타를 제조하는 업체거든요. 기타를 제조하는 이 사업부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 공장이 겪고 있는 적자가 전체 콜트콜텍으로 전이돼서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애초에 대법원이 파기했었던 고등법원의 결론과 동일한 결론을 이 특수감정 결과가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법원이 파기를 했지만 그 파기의 이유가 법리적인 어떤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피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의 특수감정 결과가 해소를 해줬고, 그 결과는 특히 대법원이 파기했었던 고등법원의 어떤 판결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번에 나올 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또 대법원에 간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특수감정의 결과를 받아들여서 파기됐었던 고등법원의 판결과 같이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없이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정리해고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려줘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발언해 주실 분은 당사자의 발언을 좀 듣겠습니다. 이인근 금속노동 대전 충북지구 콜텍 지혜선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금속노조 콜텍지의 지회장 이인근이라고 합니다. 2007년 4월 달에 정리해고돼서 이제 2512일째 거리에서 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 요건이라고 해서 4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 회피 노력, 노동조합과의 충실한 협의. 그러나 주식회사 콜텍에서 행한 이 정리해고는 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정리해고 요건을 그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특별 회계 감정을 통해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충실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고 회피 노력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막무가내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콜텍뿐만이 아니라 쌍용차가 그랬고 KEC가 그랬고 다른 모든 사업장들이 부당하게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는 항상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중요시되는 사회라면 사회적 약자에게 법은 권리를 돌려주려고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이 해야 될 일이고 재판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부당하게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2500여일 동안 콜텍의 노동자들은 그 그리운 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헤매왔습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면 8년이라는 시간을 또 다시 맞이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미 가정은 쑥대밭이 됐고 노동자들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다시금 재판부께 촉구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진정한 법과 원칙을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용시켜줄 것을 다시금 촉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동 3권이 있습니다. 국가가 노동 3권만 잘 지켜줘도 노동자들이 이렇게 길거리로 나가서 고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노동법이 지켜지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실 분은 전원일 금속노조 대전지부 부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 부지부장 전원일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콜트콜대 사태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이인근 지회장님이 현재 상황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충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노주파계 사업장들이 금속노조 산하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억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하면서 노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도시전장 마찬가지고 컨티넨탈 마찬가지고 우리 대전 충북지부 산하에서는 이러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리해고를 하게 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해고의 필요 여력이 있어야 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건조한 선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콜텍은 말 그대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그저 열심히 일만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뭐가 이렇게 잘못해서 길거리로 내몰린 지가 벌써 8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경영평가를 한번 했었죠. 거기에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정말 형평성에 맞는 법과 원칙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길거리로 내몰지 마시고 정말 노동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사태 해결 촉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콜텍 기타 노동자의 해고 정리가 부당하다는 감사 보고서에 충실한 법원 판결을 촉구하면서 2007년 정리해고된 그 콜텍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무효 소송에서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콜텍의 대전 공장이 계속하여 영업 손실을 낸 원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장의 경영 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하여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콜텍 전체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전공장을 폐쇄한 것이 주 콜텍 전체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파기환송된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회계사를 감정인으로 선임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인의 8월 16일 감정 보고서는 첫째, 대전공장을 피고회사 주 콜텍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업 부분
또는 조직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고 회사의 재무 구조가 건실하고 통기타 사업의 수익성이 양호하므로 대성공장의 영업 손실 상황이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세 번째, 대성공장 영업 손실의 수준은 향후 피고회사 전체의 경영 악화로 전이되어 위기 상황을 초래할 만한 재무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주 콜텍 및 대성공장은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가 없었고 대성공장의 영업 손실은 회사 전체의 경영 악화로 전이될 만한 수준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 콜텍의 노동자들은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500여일간의 장기 투쟁을 해왔던 해고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결국 대법원이 2014년 1월 10일 위 감정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만이 지난 7년간 텅 빈 공장을 지키며 외롭게 싸워온 기타 노동자들의 애환과 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부당한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헌법상 노동권이 바로 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올해 초 민주당 노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인천 부평에 콜트콜텍 공장을 방문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재판부가 스스로 선임한 감사인의 감사 보고에 충실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순옥, 김기준, 진선미, 홍영표, 은수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